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이제 했던 게 이제 그 정책학이 사실 그 이제 뭘까 틀이라고 할까요? 왜 논의되었는가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학 내용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사회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되게 사회 문제 많잖아요. 이런 문제 중에 일부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게 이제 뭐야? 의제 설정이에요. 자, 정책학은 이게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연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논점 봐야 되는데 총론은 논점이 민주 아닌 능률이에요. 정책은 뭐냐면은 자, 어떤 건 원래 미국은 공적 영역이 있고 사가 있다면 사는 누가 한다? 경제가 하고 공은 정치가 있거든요. 그치? 근데 이런 정치가 처음엔 조그맸어. 조그마니까 타협과 합의를 했는데 점점 커져가요. 커져가니까 전문가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달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일로 왕창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닌 정책학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50년대거든요. 이제 팔리시잖아 지금. 이러다 보니까 경제학이 어디까지 침투할 것인가가 논점이에요. 됐지? 이걸 논의하는 게 주로 결정론이야. 여러분도 어때요? 국가 정책에 전문가 필요해 안 필요해? 원래 의회가 결정하면은 우리는 집행만 했거든요. 근데 의회가 못 결정하잖아. 그러면 전문가들로 결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 돼? 대안만 해주면 돼요? 아니, 목표를 잡아줘야 돼요? 나는 주식을 투자할 거야. 제일 좋은 주식 찾아줘. 요게 이제 대안 쪽이야. 근데 주식이 좋은지, 채권이 좋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좋은 걸 발견해봐. 그게 바로 목표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방향까지 올라가요. 처음엔 단순하게 대안 관리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 목표 중에 가장 수익을 크게 만들어진 목표 이게 뭐 체제 분석이고 방향까지 설계하는 게 정책 분석이야. 여기까지 가는 게 정책학이거든요. 어때? 여러분 전문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 대안 쪽이야, 목표 쪽이야, 방향 쪽이야. 전문가라면은 너가 사장이거든. 사장인데 전문가한테 의뢰할 겁니다. 자, 봐. 여러분은 주인이고 내가 지금 대리자란 말이야.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 방향이야? 아니면 점수야 그냥. 점수 갖고 오는 그 합리적 대안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강사한테 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대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봤자 뭐 인생 가치 필요 없고 야, 인마 어떻게 하면 답이 몇 점 나오는데 이것만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교수들한테 좀 다르지 않나요? 그치? 목표가 뭔지 내 인생 뭐 할지도 막 의뢰하잖아요.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가 처음 여기밖에 50년 들어왔거든. 60년대 일로 들어오고 60년 후반에 여기까지 올라가요. 대체 그래도 분명히 공적 영역 맞아 안 맞아? 맞죠. 맞다 보니까 아무리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 정치학과 경제학의 절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정치학과 경제 경영학의 절충이야. 자, 이 의제 설정론은 완전히 정치예요. 그러다 결정론 가시면 뭐가 들어온다? 합리가 들어와요. 집행론 가면 다시 정치예요. 그러다 평가론 가시면 뭐가 들어와? 또 통계학이라는 전문가가 들어와요. 그치? 분석론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뭐다? 정치 과정이에요. 세상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 없어? 대체 이런 문제 중에 누군 들어오고 누군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왜 걔는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올까? 요거 논의하는 게 뭐다? 의제 설정론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분석 과정 같아? 정치 과정 같아요? 완전히 정치 과정이에요. 가치가 들어갑니다. 주관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사회 문제가 다 들어온다면 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다원론 엘리트론 할 때 봤겠지만 일부 들어오고 일부 안 들어왔잖아. 왜 얘는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왔을까? 이러면 얘가 논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중 일부가 들어온다. 특히 무사일정론. 뭐가 들어오지 않았지? 흑인 문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얘가 왜 안 들어오는가를 논의하면서 미국 사회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논의했던 게 다원론과 엘리트론 논점이었어 이게. 자, 특징 3번 잘 나옵니다. 얘는 경제가 아니라 뭐다? 정치야 완전히. 정치적이고 중요한 게 주관적이에요. 그렇지?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 상태가 지금 문제로 느끼겠죠. 근데 그 우리 그 중학교 때 가봐. 중학교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가 제일 큰 문제였어? 남자분들.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 돼 안 돼? 전혀 안 될걸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면 지금 상황이 그리울걸. 지금이야 문제겠지만 그때는 문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주관이야. 반대말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느껴야 문제예요. 인공이야. 자연 발생이 아니라 뭐다? 인공적이에요. 요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객관 주관이에요. 문제는 주관적이다, 인공적이다. 그다음에 변합니다. 동태적이고 하나 더 하나 복잡해. 연계돼 있어요. 문제는 덩어리야. 됐지? 이게 다 모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잘 나오니까 요 체크 한번 해봐요. 아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거 다 중요하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 게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변수 중요해요. 우리 기억나지? 미국 사회가 평등하다면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지만 안 들어갔지 않은 게 다원이다 엘리트라는 정치학 얘기고 일반적 얘기야. 누가 잘 들어갈까?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정부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문제 성격이 나와요. 문제 대상자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것 말고도 뭐 사건이라든지 이게 막 나올 겁니다. 특히 사건이 있을 때 들어가기 쉬울까 안 들어올까? 들어갑니다. 어떤 정치 사건이라든지 정치 변혁이라든지 사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들어가요. 그렇지? 요새 의사들 난리죠. 왜 갑자기 의대 정원 얘기가 나올까요? 그 30년간 증원 못했다? 30년간? 근데 왜 의대 정원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단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노인병원 만들어지면 전부 다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는 의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노인병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거기 만들어지면 10명 이상 소요되거든요. 근데 서울 가시면 그냥 쎄서 그냥 다 노인병원이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 다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뭐 이거 어떡할 건데. 됐지? 이 문제 이게. 그래도 여기 부산이 큰 동네가 이 정도인데 작은 동네는 볼 것도 없잖아 지금. 넘어갑니다. 거기 있었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계속 쌓였다가 지금 터진 거야 지금. 저는 그냥 증언하지 말고 인도나 저 어디더라 저 어디야 저 쿠바 애들 그냥 수입하면 되지. 더 잘하잖아 걔들 착하고. 뭘 자꾸 뽑으려고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지. 뽑아봤자 싸가지 없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아니야? 의사 되면 또 내가 막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또. 확 그냥 그냥 중인 주제. 그렇지. 중인이잖아. 우리 양반이야 여. 과거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야. 그치?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요 얘기고. 자, 첫 번째가 뭐다? 문제야, 문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해결책이 있고 중요성이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해결하기 쉬운 게 해결하기 어려운 게. 쉬운 게 들어가요. 그럼 중요한 게 사소한 게 중요한 게 들어가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중요하니까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중요한 거의 반대는 사소한 거예요. 해결하기 쉬운 거 반대는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해결책이야. 아무리 중요해도 해결책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됐지? 그래서 1번입니다. 해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 단순한 게 복잡한 게 단순한 게 들어가요. 선례가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게 일상적인 게 아니면 비일상적인 게 일상적인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건 사소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행정은 섞으면 안 돼. 이렇게. 따로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단순한 게 그다음에 반대말 외워놔야 돼요. 복잡한 거 말고 선례가 있는 게 구체적인 게 일상적인 게. 그치? 그다음에 이런 거는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게 사소한 게 중요한 게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없으면 해결책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얘기가 바로 니은입니다. 영향력이 있다. 첨예하게 쟁점화돼 있다. 파급 효과 크다. 다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유형 기억나죠? 배분, 규제, 재분배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 재분배가 제일 힘들어요. 가진 자가 피해자잖아. 그 다음 규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 규제 중에서도 경쟁보다는 보호가 더 어렵고 배분이 뭐야? 제일 쉬워요. 수혜자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고요. 그다음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응집성이 더 중요해. 아무리 규모 커도 무임승차해버리면 들어가지 않아요. 응집성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나지? 소수가 이긴다, 다수가 이긴다. 응집성이 강하면 소수가 이겨요. 물론 표로 한다면 누가 이겨? 다수가 이겨. 다수가 이긴다는 우리 거시절연이라고 그러고 소수가 이걸 우리 미시절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그다음 이거 말고도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건이라든지 정권 교체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봐두시고. 이거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이제 모형이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사회 문제의 반대말은 개인 문제야. 그렇지? 우리 동학 농민난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 난이라고 만드는데 그 혁명 봐봐. 맞잖아. 난이라면 또 이익이 또 들고 오겠지나. 맞잖아. 그게 아니고 자, 분명히 개인적으로 착취당하고 문제 있어서 없었어. 그럼 개인 문제였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 뭐다? 사회 문제야. 아직 당사자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점화 장치가 있고 이게 뭐다? 이슈가 돼요. 조심할 건 이슈가 되면 논쟁거리거든.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건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미. 그지? 전부 수혜자만 있다면 논쟁거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치?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비용 부담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부터 뉴스에 나와요. 그럼 일반 대중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사건들을 전부 다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 일부를 이거는 중요하다. 정말 정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이게 요구하고 공감한 게 뭐다? 공중의제예요. 조심할 거는 이때 대중이 아닌 게 아니고 이때 대중이 알아요. 알지만 뭐다? 아직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건 아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건 누구 거다? 정부 거다. 네가 해결해라. 나서라. 공감하고 요구하는 게 뭐다? 바로 체제의제, 환경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인 게 뭐다? 이제 제도의제, 공식의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학자마다 좀 이름을 다르게 똑같은 내용인데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해요. 체제 제도가 있고 체제가 있고 제도가 있는 게 이게 그 콥과 엘더예요. 그다음에 이게 공중이다, 공식이다 말하는 게 이게 누구냐면 아이스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이다, 정부다 말하고 이게 존슨인가 그럴 거고 이게 또 그 토의중 의제예요. 토의 의제다, 행동 의제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체제 의제, 제도 의제, 공중 의제, 공식 의제, 환경 의제, 정부 의제, 그다음에 토의 의제, 행동 의제예요. 똑같은 말들이야. 요 얘기다 밑에 있지. 체제 의제, 제도 이것들이 뭐다? 전부 다 일반 대중이 알아 몰라? 알고 이거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공감하는 게 바로 뭐다? 요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인 게 뭐가 되는 거야? 공식 의제, 정부 의제가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넓어요? 사회 문제 제일 넓고 그 이 중에 일부가 뭐가 돼? 이슈가 되고 그 중 일부가 제도 의제가 체제 의제가 돼. 그 중 일부가 제도 의제가 돼요. 얘가 좀 더 포괄적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일반 대중 나왔을 때 무조건 누굴 찍어? 3번 찍어요. 아니면 일반 대중은 이때부터 알아요. 알고 아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공감하고 요구해야 돼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 알아요. 근데 혹시 의학 때문에 혹시 데모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논쟁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나서진 않아요. 자, 내려갑니다. 자, 모든 사회 문제가 금방 봤듯이 사회 문제, 이슈, 체제, 제도 들어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치? 이게 흐름 기준인데 금방 봤듯이 네 가지 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외부 주도형이에요. 외부 주도형. 근데 어떤 건 어떻게 들어간다?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로 들어가요. 이걸로 끝났다. 음모형이에요. 또는 내부 접근형, 내부 주도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PR을 통해서 공중의제가 되었다. 이건 뭐야? 동원형이야. 반면에 PR이 아니라 이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외부 주도가 돼요. 됐지? 얘가 있고 논쟁거리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정부로 들어간다면 뭐가 된다? 외부 주도형. 이건 되게 무슨 정책이다?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은밀하게 들어간 다음에 안 나와요. 이건 되게 내부 접근형인데 되게 후진국이라고 그러잖아.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건 되게 뭐다? 배분 정책이에요. 피해자가 없고 수혜자만 존재하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나만 수혜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렇지? 반면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있다면 이게 되게 동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민주주의는 뭐가 맞다? 외부 주도형이. 근데 후진국은 되게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이에요. 근데 그건 일반적 얘기고, 그냥 그런 얘기고, 국가 얘기고, 일반적으로 되게 피해자가 존재했을 때 뭐가 맞다? 외부 주도형이. 그다음에 수혜자만 존재하더라. 그럼 내부 접근형이야.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부 내부가 뭘까요?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외부는요. 그 피해자 말고 제3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이 있는데 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여론이나 대중이 주도한다. 외부 주도예요. 그럼 내부 접근형은 뭘까? 요 수혜자들이에요. 우리 하위 정부 기억나죠? 그 관련자들이야. 관련 공무원들, 관련 집단들. 얘네들만 은밀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되게 뭐다? 내부 접근형이에요. 그러면 정책이 뭐
조그맣게 잘라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었는 건 재분배 정책은 아니고 뭐다? 온리 배분 정책이에요. 그래서 내부 접근형은 대개 배분 정책, 피해자가 존재하더라 대개 외부 주도형이에요. 됐지? 갑니다. 자, 사회 문제 일반적 얘기야. 이슈 거친 다음에 일반 대중이 먼저 알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다? 외부 주도형. 주로 선진국 모형이에요. 다원주의 모형이에요, 이게. 이거 보시고요. 자, 누가 주도하나? 아마 그 당사자 말고 언론이나 여론이나 대중이 주도해요. 됐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허심한은 누가 누굴 강요한 거야? 국민이 국가를 강요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강요된 문제라고 그래요. 반면 동원형을 우리 뭐라고 그래? 채택된 문제라고 그래요. 누가 채택했다? 최고 책임자가 채택한 겁니다. 이렇게 강요했다, 채택했다. 주로 선진국이고 당연히 봐봐. 논쟁거리를 거치고 들어가요. 분석적이야, 정치적이야. 논쟁 시끄럽게 한 다음에 들어간다니까. 대중에 의해서. 분석이 아니라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증 모형이 이렇게 들어가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논쟁거리 되었다면 피해자가 존재해야 돼요. 피해자 존재일 땐 되게 외부 주도형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어쨌든 점증주의다 보니까 찬반 대립이 있단 말이야. 싸움이 날까 안 날까? 나다 보니까 뭐 진흙탕 싸움이다. 뭐 점진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동원형입니다. 자, 어디로 들어간다? 최고 책임자가 바로 갖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다? PR을 해요. 이 정책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또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PR을 통해서 확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당사자가 정치 과정을 통해 확산시켰다. 이거는 외부 주도형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 최고 책임자가 정부의 PR을 통해 확산시켰다. 되게 동원형이야. 확산이 안 되더라. 내부 접근형이에요. 확산되는 건 두 가지다. 외부 주도하고 동원형하고. 확산이 안 되는 건 누구다? 내부 접근형이에요. 이건 일반 대중이 몰라요. 됐지? 넘어갑니다.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다? PR이야, PR. 행정 PR. 누가 주도한다? 최고 책임자가 주도해요. 대통령이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허심한은 뭐라고 그래? 채택했다고 그래요. 국가가. 주로 후진국 모형은 맞지만 그래도 후진국이라 하지 말고 국가 주도 정책은 되게 동원형이에요. 자, 여러분 최고 책임자야. 네가 주도한다는 거야. 그럼 해결책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해결책도 안 만들어 놓고 주도하진 않겠죠. 그럼 해결책 누가 만들었을까? 당사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분석해서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주도가 점중 모형이라면 얘는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이에요. 외부 주도가 다원주의라면 얘는 좀 더 엘리트적이에요. 국가 중심적이고 그런 말이 밑에 있죠. 합리적이다. 전문가 성격이 강하다. 좀 더 분석적이다. 됐지? 이런 것들. 자, 후진국이지만 선진국 가능합니다. 계속 요새 선진국, 후진국 나왔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외부 주도가 선진국, 나머지 후진국이야. 딴 거 집어넣지 말고요. 내부 접근형이 잘렸네, 이게. 여기만 내부가 뭐라고? 고2의 당사자만 알아요. 얘가 나왔을 때 누가 떠오르면 돼? 하위 정부나 철의 삼각 떠올리시면 돼요. 그치? 정책이 만들어져 봐. 그로 인해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어, 없어? 그리고 요 정책으로 인해 이득 본 이익단체들이 있어, 없어? 요게 관련자들이야. 이 사람이 은밀하게 누구한테? 최고 책임자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요구하고, 그리고 요구 간설됐죠? 우리끼리만 알아요. 됐지? 그럼 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한다? 분야별 하위 관료가 주도해요. 그래서 동원형이 최고 책임자라면 얘는 좀 더 낮은 관료, 낮은 관료라는 게 그 정책을 지배하는 관료들이야. 얘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내부 접근형이고. 키워드가 뭐다? 일반 대중을 모르니까 은밀하다고, 음모형이라고 그래요. 음모형이다. 이런 것도 있고. 자, 누구만 안다고요? 그 관련 내부 집단 공무원들하고 외부 집단 이해 이익단체들, 걔네들만 압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없고요. 그 다음에 봐. 동원형은 누가 주도한다? 최고 책임자가 주도하지만 얘는 분야별 관료들이 주도하다 보니 좀 더 낮은 관료라고 그래. 주로 어떤 정책이라고? 배분 정책이에요. 배분 정책. 자, 그 다음에 매입니다. 결국 누가 주도한다? 봐. 의제론 논점 이거라니까 무조건 국가다, 사회다야. 어떤 건 좀 더 국가 중심적이고 어떤 건 사회 중심적이. 엘리트라 또는 소수가 한다 또는 다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론 논점은 무조건 이걸로 가봐. 한 다음에 사회 중심적이냐, 국가 중심적이냐. 다수가 주도할 것인가, 소수가 주도할 것인가. 좀 더 정치적인가, 좀 더 분석적인가. 여기로 가면 뭐가 돼? 다원주의가 되고, 일로 가면 국가니까 조합주의. 그다음에 소수니까 엘리트주의. 좀 더 합리 모형. 여기는 점중 모형이 될 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재분배 정책 어디로 가는 거야? 재분배 일로 오는 거고 규제는 일로 갈 거고요. 외부 주도가 일로 갈 거고 동원형은 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요게 의제론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회가 주도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시끄럽게 만들어서 외부 주도형. 사회가 주도한 인기 없으니까 은밀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내부 접근형.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구치기형 공고화형이라고 그래요. 밀어붙이기입니다. 그냥 인기 있으니까. 근데 국가가 주도한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뭘 해야 돼? 동원하고 PR 해야 돼요. 잘 나오니까 요새는 요거 안 줘요. 제목을 안 주고 요 표를 줘요. 표를 준 다음에 가나다라 쓴 다음에 뭐 가의 특징은 나의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이 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의제로 논점이 이거라니까. 국가 아니면 사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다음에 분석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들어왔냐면 분석의 오류네요. 우린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수많은 사회 문제 단계에 서 있어요. 이 문제가 먼저 정의된다면 뭘 할 거야? 목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합리 모형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참 잘할까? 여기에 특화돼 있어요. 됐지? 합리 모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게 몇 종 오류? 제 3종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온 잘못된 게 뭐다? 1종 내지 2종이 돼요. 됐지? 내가 병을 진단했어. 근데 병이 잘못 진단된 거야. 그럼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본 오류라고 그래. 이걸 메타 오류라고 그래요. 얘는 안 그래. 병은 진단 잘한 거야. 근데 어떻게? 맞춰봐. 잘못된 약을 지금 먹고 있네. 지금 몇 종 오류? 잘못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1종이야. 맞는 정책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2종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걸 하고 있을 때가 1종, 맞는 건데 버렸을 때 몇 종이야? 2종이 돼버려요. 가겠습니다. 3종 봐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다? 문제 정의가 잘못되었다. 한마디 가치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치? 합리 모형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수단 중심의 기획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때? 지금 나이 먹으니까 그 해만 뜨면 괜찮은데 잘 때 우울하고 막 쫓겨다니는 느낌 없어? 왜 그럴까? 우울할까? 그래서 진단을 이제 취업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취업을 한 거야. 근데 계속 우울해. 몇 종 오류? 3종 오류예요. 잘못 진단한 거야 지금. 됐지? 3종 오류야 지금. 반면에 다 맞았는데 지금 잘못된 대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들 지금. 이게 몇 종 오류? 1종이야 그러면. 최소한 1종이 당신들은. 반면에 옳은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몇 종이야? 이제 2종이 될 겁니다. 그럼 1종이 문제일까? 2종이 문제일까? 물론 3종이 제일 큰 문제야. 1종이 더 큰 문제야. 돈대로 쓰고 지금 효과도 없잖아 지금. 가겠습니다. 3종 오류 중요한 게 나왔죠. 문제가 잘못되었다. 메타 근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합리 모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수단 중심 기획으로는 문제 그 자체가 잘못된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거 해결하는 게 뭐다? 전부 다 문제 구조화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3종 오류가 나타났다는 건 그 문제가 새로운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을 때는 3종 오류 나타나지 않아요. 새로우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치? 3종 오류 해결책은 문제 구조화 기법인데 문제가 새로워요. 그럼 정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별로 없어요. 그때 하는 기법들은 양적일까 질적 분석일까? 되게 자료가 있다면 3종 오류 안 나온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종 오류 방지책들은 문제 구조화 기법 이따 나오겠지만 경분 계유가 안 돼. 전부 다 양적이 아니라 뭐다? 질적 기법들이에요. 그치? 이따 할 겁니다. 자, 1종 봐보세요. 이거 뭐라고? 어떤 대안이 효과가 없는데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1종이에요. 반면 2종 거꾸로입니다. 어떤 대안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없다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게 뭐다? 이게 2종이 돼요. 그치? 그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지 말고요. 자, 1종을 우리 뭐라고 그래? 알파라고 그래요. 2종을 우리 뭐라고 그래? 베타라고 그래. 7근문이 어디가 나오냐면, 자, 1종이 알파라는 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유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1-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오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뭐라고? 신뢰도라고 그래요. 신뢰 수준이고, 그 다음에 1-베타가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1베타가, 그럼 1-베타는
이게 검증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걸 둘이 바꿔놨더라고요. 이건 물론 7급 문제였는데 다시 알파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1마이너스 알파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신뢰도라고 그러고요. 1마이너스 베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이 검정력이라고 그래. 요걸 검증할 요거를 볼 건데 이걸 갖고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니까 뭐라고 그래? 검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애워 두시고요. 나는 사실 3종으로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1종, 2종 나오더니만 뭐 검정력, 신뢰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공 행정학이 아니고 통계학인데 그냥 행정학 교수로 있는 거야. 행정학 교수니까 행정학 출제하니까 아는 거 그밖에 없어서 이거 낸 거야 지금. 그렇지? 잘못 하신 것 같아. 자, 밑에 있죠. 자, 한번 봐보시고요. 아마 앞으로는 요 표를 준 다음에 여기 A, B, C 쓴 다음에 뭐 요게 문제가 뭐냐 막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표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할게요. 그다음에 밑에 있지. 요로 가면 가치 쪽이에요. 가치 영역이 몇 종 오류? 3종 오류고 가치가 아니라 사실 영역이 1종 2종이에요. 1종 2종. 넘어갈게. 자, 문제 구조화 기법 뭐다? 이거 나올 게 이거다. 첫 번째가 몇 종 오류 방지책? 3종 오류 방지책이에요. 전부 다 3종 오류이다 보니까 양적 기법이 아니라 질적 기법이야. 던이라는 분이 말한 겁니다. 경분 개유가라고 그래요. 어쨌든 3종 오류 방지책이다. 질적이라는 거. 두 문자는 경분 개유가야. 경분 개유가. 됐지. 강의할 때 우리 문제 풀이할 때 했는데 여러분이 100만 평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동물이 죽어요. 울타리 쳐야 돼, 안 쳐야 돼? 100만 평을 다 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어디서 죽었는가를 잡아봐야 돼, 안 잡아봐야 돼? 이걸 우리 뭐래? 경계 분석이라고 그래요. 행정학은 한 과예요. 그럼 행정학이 다룬 학문 되게 많을까 안 많을까? 그걸 전부 다 수험으로 내진 않아요. 그럼 나도 수험 행정학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강사가 돼봐.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기출문제 볼까 안 볼까? 보겠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나왔구나. 이게 뭐다? 경계 분석이야. 키워드가 뭐다? 영역, 표본, 이해관계자. 이거 안 바뀌어요. 그리고 경계는 영역이다, 표본이다, 이해관계자. 한마디로 문제군을 만드는 거야. 자, 드디어 행정 영역이 정해져서 안정해. 수험행정학.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거는 총론이구나. 이건 정책이구나. 이건 인사구나. 재무구나. 갈라이드 안 갈라이드. 이게 바로 뭐다? 분류 분석이야. 큰 거 먼저 가는 다음에 조금만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갈라지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용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용어 정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정의한 게 뭐다? 분류 분석. 그리고 분류 분석 키워드가 뭐다?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개념을 정의한 게 뭐다? 분류야. 잡아. 내가 영역 잡았지? 구성 요소 갈랐지? 용어 정의했지?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왜 왔나? 원인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원인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직접 다 봐야 돼. 이걸 원인이 서열화돼 있겠지. 이걸 계층 분석이라고 그래. 계층을 우리 인과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영역 잡았고 개념 정의했어. 원인을 찾아봤어. 이제 뭘 해야 돼? 해결책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근데 해결책을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럼 옛날에 다른 경험과 비교하면서 해결책 만들어 볼까, 안 만들어 볼까? 이걸 뭐래? 유추 분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 해봤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겠지. 여러분도 해봐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약을 만들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 다른 병원에 그 매개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뭐야? 유추예요. 그래서 같이 제일 먼저 뭘 잡아라? 경계 잡았지? 구성력 식별하는 정의했지? 원인 찾아봤지? 유사한 거가 비교해봤지? 근데 답이 한 개가 아니네. 전문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 지금. 물어보니까 전문가마다 전부 다 답이 달라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이 찾은 답에서 거꾸로 뭘 끄집어내는 거야? 가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원래 가정이 있는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 낯설다 보니까 찾은 답에서 가정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끄집어내지? 그럼 가정이 다 달라 안 달라? 다 달랐을 텐데 이 가정을 하나를 합쳐봐요. 합친 다음에 새로운 가정 갖고 다시 찾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버리면 어떤 타협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이게 바로 뭐다? 가정 분석이야.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가장 포괄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제일 먼저 뭐 해라? 영역을 잡아라. 두 번째가 요소 식별한 다음에 정의해라. 세 번째가 뭐다? 원인 찾아봐라. 유사한 것과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다 답이 다르다면은 찾은 답들에서 전문가 답들 여러 명이란 말이야. 가정 끄집어낸 다음에 가정을 하나를 합쳐봐라. 합친 다음에 다시 주면은 새로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자가 뭐다? 경분계유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할게요. 얘가 나왔을 때 뭐가 포인트? 이거 잘 나와 이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몇 종으로 방책이다? 3종 오류 방책. 양적이 아니라 질적 기법이라는 거 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요. 여러 명의 전문가들한테. 됐지? 그래서 두 문자는 경분계유가니까 잡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드디어 뭘 끝냈어? 우리는 문제 정리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야 돼? 사실 목표가 나와야 돼. 근데 목표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빼버렸는데, 자 여러분 어떤 목표가 좋아요? 일단 이 문제와 목표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우리 뭐래? 이걸 적합하다 그래요. 사회 문제가 실업이라면은 정부 정책 목표는 뭐가 돼야 돼? 취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사회 문제가 실업인데 정부 목표가 취업이 아니라 환경 보존이야. 그러면 아무리 그 어떻게 돼? 그 환경 보존하더라도 문제 해결 안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회 문제가 실업이야. 목표는 취업으로 잘 잡았어. 적합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실업자가 50만인데 취업 목표 10만 잡았어요. 그럼 충분하지 않겠죠.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 됐지? 그러면 적합성과 적절성이 있다면 누가 더 상위 개념이야? 적합이 더 상위예요. 적합해야지 적절의 의미가 있는 거야. 적합하지 않다면 적절성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적합이 뭐라고? 이 목표가 사회 문제에 부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성은 뭐라고? 이 목표가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돼요. 그렇지? 요게 이제 목표액인데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안입니다. 대안. 자, 어떤 대안이 좋아요? 일단 실현 가능해야 돼. 두 번째는 소망스러워야 돼. 낙가무라 스무르드 나왔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다음 중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낙가무라 스무르드가 말한 소망성 기준이 아닌 것은 여기서 애들이 다 틀렸어요. 왜? 일단 낙가무라 스무르드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 다 틀렸단 말이야. 근데 답이 보여서 실현 가능성이었어요. 그때 내가 부산 강의할 때였는데 내가 틀려왔더라고. 얘가. 왜 틀렸냐니까 낙가무라 스무르드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야 다음 중 부산시에 있는 구가 아닌 것은 1번 뭐랄까 사하구, 2번 뭐 여기 뭐 부산 진구, 4번 서울시. 뭐야 답은? 씨. 됐지? 문제가 뭐였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었잖아. 소망성이 아니었으니까 실현 가능성이잖아 지금. 네가 낙가무라 스무르드 핑계 대지 마 시키다 그랬어 그냥. 말도 안 돼. 화이트 지워 똑같아요 그냥. 자, 실현 가능성은 제약 조건입니다. 됐지? 그래서 정경사법기라고 그래요. 정법 기재행 그래 미안해 딴 건데 정치 그다음에 법 기술 재정 행정이에요. 자, 하나씩 합니다. 자, 정치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국민들이 동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정치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이면 안 돼요. 됐지? 그다음 뭐야? 이 정책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현대 기술로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돈이 뭐다? 재정이야. 인력과 조직이 뭐다? 행정이에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 정치 안 틀려요. 기술 안 틀려요. 법도 안 틀려요. 뭐 틀린다? 재정이 이 돈이고요. 인력과 조직이 뭐다? 행정이야. 됐지? 아무리 해도 돈도 있어야 될 거고 인력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성입니다. 자, 이거 두 문자가 노능 효용대로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대안 있었어 없었어? 그치? 혹시 집에서 공부하는 대안 찾아봤어 안 찾아봤어? 최소한의 에너지잖아요. 비용이야. 그치? 두 번째가 비용 대비 뭐가 돼야 돼? 산출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뭐가 돼? 능률성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뭐다? 효과성이에요. Q가 비용만 고려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다. 목표 달성도 여기까지가 뭐다? 경제합리성 체제 분석이에요. 그 다음 뭐가 나온다? 형평성이 나오고 대응성이 나와야 돼요. 그치? 요 비용이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형평성, 국민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대응성 개념이에요. 이 대응성은 내부 집단이 아니라 뭐다? 외부 집단이에요. 외부 집단의 만족도가 대응성이니까. 그래서 두 문자가 뭐다? 노능 효용대예요. 최소한의 에너지가 좋다. 투입 대비 산출이다. 목표 달성도다. 그 다음에 형평한 배분이다. 맨 마지막에 대국민 만족도다.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 쪽이야? 형평 대응은 아닐 것 같고 노력이야 산출이야 아니면 효과성이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산출 강조한 이 능률성이 보다 비시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이 효과성이 뭐가 되는가? 이시 분석이 돼요. 얘가 둘이 비교했을 때 전부 다 요 세 가지 전부 양적이지만 요 둘이 비교한다면 얘가 좀 더 양적이고 얘가 좀 더 질적이에요. 물론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얘가 양적이고 얘는 당연히 질적이 돼요. 됐죠? 이렇게 서로 비교해봐야 돼. 나중에 비시를 외울 겁니다. 그래서 비시 분석은 처음부터 어떤 분석이다? 능률성 분석이에요. 이러니까 양적이다 보니까 질적 요소는 고려 못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거 잘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경제합리성의 노능 효용까지 체제 분석이라고 그러고 특히 능률성을 비시 분석, 효과성을 이시 분석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다음에 형평과 대응이 들어왔을 때는 경제합리성이 아니라 정치라든지 사회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비시 분석이라면은 여기로 갔을 때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비시 분석이에요. 근데 어쨌든 분석이다 보니까 다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해요. 그다음에 타협과 합의가 들어간 정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건 정도전이 하는 거고 정도전이 할 거고 요거는 내가 이성계가 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왕은 이성계야. 세종대왕이야. 왕 밑에 전문가가 누가 있나 봐? 장영실이 있어 없어? 황희도 있죠. 정도전이 있어. 이 세 개 중에 주로 대한 쪽은 누굴까요? 미안해 장영실, 영실이 형이야. 됐지? 황희는 중간쯤 될 것 같고 정도전은 사실 이성계 위에 있었잖아. 지가 그렸으니까. 그렇지 않나? 이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체제 분석, 정책 분석이에요. 됐지? 그래도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 누가 해야 돼? 이성계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워요. 이건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거 잘 시간이 잘 나옵니다. 어디 갈 거냐면 총론 가시면은 민영화 도구들 나와 안 나와? 사실 민영화 되었다고 하지만은 정부 책임이에요. 그렇지? 다만 여태까지 공공 서비스를 공무원이 다 했는데 민간 기법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는 거지. 그 얘기가 지금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옛날에는요 무조건 정부 공무원이 있어요. 주로 강제력으로. 근데 지금 안 그래요. 강제력 말고 보조금도 있어 없어? 있지. 또 공무원이 하지 않고 공기업이나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이 수단이 되게 다양해져 안 다양해져? 다양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시험에 이제 드디어 나오시겠어요. 얘가 살라몬이 분류해요. 살라몬이 되게 많은 유형이 있잖아. 그럼 유형을 분류한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첫 번째가 직접성이야. 공무원이 일색탁할 것인가 삼색탁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두 번째가 강제성이야. 어겼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유인할 것인가. 됐지? 다시 직접이 뭐라고? 주체 개념이야. 일색탁할 것인가 삼색탁을 맡길 것인가. 두 번째가 강제력이에요. 어기면 처벌할 것인가 명령지시 시장 유인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시성이야. 그 다음에 자동성이에요. 요 네 가지 내어두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가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했을 때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돈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결정할 것인가 그런 과정이 없는가가 바로 가시적이에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 나온다면 가시적이고 심의 과정이 나오지 않으면 가시적이 떨어져요. 여러분 맞춰봐. 조세 지출 예산제도 어때? 국회 심의 과정에 돈으로 결정해요? 결정 안 돼. 그냥 조세 감면법에 의해서 그냥 감면 받는 거야. 이 감면해 줄 때 국회가 승인해야지만 감면 받는 게 아니에요. 편성을 심의할 때. 이거는 가시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또 자동성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자동성이 떨어져요. 새로운 제도 만들지 않고 기존 제도 이용했다 자동성이 되게 높아요. 다시 할게. 1번은 주체다. 일색탁하면 직접성이 높고 아니면 낮아요. 어겼을 때 처벌했을 때가 강제성이 높고 아니면 낮아요. 여기까지만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문제가 10개가 있다면 거의 9개가 직접성만 물어봤어. 그리고 최근 작년인가 드디어 강제성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디야? 가시와 자동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가시가 뭐라고? 어떤 돈을 쓰거나 정책을 할 때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확인한다면 가시가 높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가시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기존 제도 활용한다면 자동성이 높아요. 기존 제도가 아니고 새로운 제도 만든다면 자동성이 떨어져요. 됐지? 요 네 가지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아마 한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중 뭐가 있더라. 이렇게가 살라몬이 분류한 겁니다.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나? 직접성이야. 그래서 이건 뭐다? 정부가 직접 하는 거야. 정부 의지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밑에 것만 좀 외워두십시오. 두 문자가 소경공대 정보예요. 정보. 소경공대 정보인데 조심할 게 뭐다? 보험이야, 보험. 보험은 대학 교재에는 직접성이 높다, 낮다 둘 다 있어요. 근데 기출 지문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조심해야 돼. 이 정부 보험은 일단 기출 지문은 낮게 나왔어요. 근데 대학 교재에는 높게 있어요. 됐지? 여러분 봐봐. 이거는 살라몬 한참 옛날이야 지금. 90년대 만들었는데 자,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의료보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의료보험 들어져 있어 안 들어져 있어? 들어져 있잖아. 어때? 여러분 의지가 들어온 거야? 정부의 의지만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지? 처음엔 안 그랬겠죠? 우리가 가입해야지만 들어갔잖아 지금. 근데 지금 그냥 가입돼 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직접 해서 높아 안 높아? 높아요. 그지? 근데 처음엔 안 그랬나 보지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내가 의료보험 뭐 들고 싫어서 안 들고 그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들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정부 의지만으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되게 높아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아니었나 보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때? 보험만은 조심하시고 나머지 높아요. 하나 할게. 자, 제일 먼저 정부 소비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있어 없어? 1년에 뭐 700조 예산이 있다고 하자. 이거는 정부 의지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소비 높습니다. 두 번째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 비교하는 거야. 경제 규제는 너만 면허 가지라고 내가 주는 거야. 근데 사회 규제는 안 그래요. 바운드리만 설정해주고 민간이 지켜야 돼. 물론 어기면 처벌할까 안 할까? 처벌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운드리만 잡아주고 네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경제 규제는 높게 나오지만 사회 규제는 중간으로 나와요. 됐지? 그다음에 공기업과 뭐가 있어? 출자기업 비교하는 거야 이게. 어디 있어? 출자기업. 100% 정부 지분이야. 민간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내가 만들고 싶어도 민간이 출자하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경제 규제와 뭘 비교하자? 사회 규제를. 공기업과 뭘 비교하자? 출자 기업을. 100% 정부 지분이라면 높지만은 민간 지분 들어와 있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직접 대출하고 뭘 비교하자? 대출 보증. 여기 있네 이게. 됐지? 이건 내가 빌려주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은행에 빌려줬을 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다르죠? 맨 마지막에 정보 공개. 정보 의지만 공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문자가 소경공대 정보에 잘 나옵니다. 됐지? 근데 보험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보험은 아마 교재 논란이 있다 보니까 같은 살라몬인데 한쪽에 높게 나오고 한쪽에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나왔을 때는 중간 낮게 나왔어요. 보험만큼은요. 됐지? 요거만 외워도 다시 소경공대 정보야.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높다는 건 누구지 세게다는 거야? 정부가 세다는 소리고 낮다는 건 민간이 강하다는 소리지. 자 질문. 정부가 강했어. 정부 강해버리면 좋아지는 게 효과성이야 형평성이야? 아니 효율성이야 형평성이야? 형평성이 좋아져. 그다음에 정부 강하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하니까 효과성이 좋아져요. 근데 효율성은 누가 좋아? 민간이 더 좋아요. 지지하는 것도 누가 좋을까? 민간이 더 나아요. 그래서 요 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효과성과 형평성은 누가 낫다? 둘 다 정부일 때가 높잖아요. 관리하기도 정부일 때가 높아요. 근데 효율성은 누가 낫다는 거야? 민간일 때 나아요. 지지도도 누가 낫다는 거야? 민간일 때 낫다는 겁니다. 됐지? 항상 이 논점보다 정부하고 민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로 가면 뭐가 좋아져? 일로 가면 뭐가 좋아져? 이게 행정학이에요 그냥. 정부가 다 좋다면 민영화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 근데 얘가 다 좋다면 다 정부 할 이유가 없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다 보니 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됐지? 그럼 맞춰봐. 그러면 사회가 위기래. 그럼 누가 해야 돼?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거야. 형평성이 중요하다.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돼. 근데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중요하다. 민간 넘기면 돼요. 이런 이게 이게 행정 큰 틀이야 그냥. 그런 거 내우지 말고 문장을 봐봐요. 더 뭐가 나은지. 당연히 민간이 없을 때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되겠지.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거는 뭐.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이 뭐라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야. 할 수 있을 때가 높은 거고 아닐 때가 낮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이걸 많이 물어봐요. 손해책임법은 법인데 높지 않습니까? 다 법이야. 법 아닌 거 없어. 손해책임법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그게 배터리 불나갖고 내 엉덩이 좀 다쳤어요. 삼성을 상대로 소송하실래요? 마실래요?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어휴, 너 의지예요.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봐,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바로 손해책임법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네 의지에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 법에 의해서 네가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근데 안 해도 그만인 거야 그냥. 됐지? 다시 마무리할게. 정보 소비가 좀 특이하지. 얘는 따로 놀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 좀 특이해요. 따로 놀고 나머지 경제 규제와 뭘 비교해라? 사회 규제 비교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직접 대출과 대출 보증 비교하고 공기업과 출자 기업을 비교하면 돼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씩 외우지 말고 서로 비교 한번 해봐봐. 여러분. 그러면 봐. 결국 혹시 시장 실패했을 때 정부가 나선 게 뭐였죠? 공적 공급, 규제, 보조금이에요. 그렇지?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셀까? 규제 세죠. 보조금은 돈이니까 중간쯤 돼요. 반면 정보 공개 같은 건 되게 약해요. 그게 강제력이에요. 어겼을 때 뭐다? 처벌이다가 강제적이야. 처벌이 없다가 낫다는 겁니다. 누가 강제적이다? 규제가 강제적이에요. 규제가. 경제든 사회든 어겼을 때 처벌이에요. 두 번째 중간은 전부 다 뭐야? 돈이야. 돈. 보조금이에요. 됐지? 낮은 게 뭐라고? 정보 공개예요. 정보 낮게 나왔지 지금. 됐지? 조심할 게 뭐다? 요것만 조심해. 요건 따로 외워놔야 돼. 조세 지출은 강제성은 낮다. 직접성은 중간이에요. 앞에 가봐. 어땠어? 직접성은 어땠어? 중간이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다시 조세 지출만 따로 좀 외워두십시오. 조세는 강제력은 낮다. 그 다음에 직접성은 중간이다. 얘만 따로 좀 외워둬요. 다시 할게. 누가 강제성이 높다고? 규제가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전부 다. 봐. 전부 돈이잖아. 바우처, 보험, 계약. 전부 돈이잖아 지금. 됐지? 반면에 정보하고 조세 지출을 손해책임법 무조건 다 낮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온 작년인가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 무조건 직접성만 나왔어. 기출 문제 봐봐. 전부 직접성이야. 근데 강제성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있다는 거야? 가시하고 뭐가 있다? 자동이 있다. 자동은 새로운 제도 만든다. 자동성이 떨어져요. 기존 제도 이용한다. 높아요. 그렇지? 예산 심의 과정에 보인다. 가시성이야. 심의 과정이 없다. 낮아요. 됐지? 그래서 이것도 할게. 조세 지출은 기존 제도 이용해요. 왜? 세금감이 이용하는 거니까. 자동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시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요새 조세 지출이 되게 유망하니까 얘만 좀 외워둬. 다시 조세 지출 다시 할게. 마무리할게. 조세 지출은 강제성은 낮다. 그 다음에 직접성은 중간이다. 근데 중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낮다 높다만 나오지.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 보여. 가시성은 낮아요. 근데 새로운 제도 필요 없어. 그냥 기존의 조세 감면법 이용하면 돼요. 자동성은 되게 높아요. 됐지?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해책임법은 자동성 높아 안 높아? 기존의 법정제도 이용한 게 높아요. 예산 심의 과정이 안 보여요. 가시성은 되게 낮겠죠. 응용하면 돼 이렇게. 물론 제가 한 번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이건 잘 안 나왔어요. 이거는 아예 안 나온 게 아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 결과 예측인데 중요한 게 나오죠. 뭐 나온지 알아 여기서? 델파이, 브레인소밍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됐지? 자, 봐. 자료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때가 뭐다? 양적 예측. 없을 때가 질적이야. 우리한테 주로 나올 건 질적이에요. 질적 예측. 됐지? 그래서 보니까 이론이 있죠. 이론이 바로 연역법이야. 함수가 있어. 함수를 가지고 예측한다고 이론이라고 그래. 이론은 키워드가 뭐 이론, 인과관계. 인과관계. 근데 이건 7급 문제지 9급 문제 잘 없어요. 7급 문제만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인과관계. 그래서 예견이라고 그래요. 연역법이라. 왜 연역일까? 어떤 인과라는 대전제를 통해서 예측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됐지? 이론 인과관계가 대표인 게 선형계획법이야. 선형계획법, 회귀분석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멍청한 놈이 하나 있어요. 요거만 조심하면 돼. 7급 한번 나왔는데 구간 추정. 원래 추정이란 건 귀납법이거든요.
근데 구간 추정은 연역법이야. 우리 여러분 봐. 이번에 선거했지? 선거하면 어떤 사람의 그 득표율 나와 안 나와?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안 나와? 이 사람은 3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소리야. 그럼 어떤 의미지? 작게 잡으면 30부터 많을 때는 40까지 봐요. 어때? 평균이 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나와 안 나와? 이게 구간 추정이에요. 됐지? 너의 평균 점수는 30에서 45 사이에 있다는 거야. 평균은 35고요, 지금. 됐지? 그래서 35로 딱 찍어준다 뭐라 그래? 점 추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35가 아니라 오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선이 나와 안 나와? 선 추정이 이걸 구간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 구간 추정은 추정이 들어갔지만 뭐다? 귀납이 아니라 연역법이에요. 요것만 좀 외워두십시오. 다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론이라 안 주고 다음 중 예측의 기법이 다른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연역법이고 하나는 귀납법이고 아니면 직관기법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경향 연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3월달 모의고사가 평균 80이었어. 그 다음에 4월달도 80이었고 9월달도 80이야. 12월달 본고사가 몇 점일까? 평균 80이겠지. 확실해요? 그냥 그럴 경향인 거야. 그냥 이게 바로 뭐다? 귀납법입니다. 그냥 과거 경향 모여가지고 찾아보니까 보인다는 거. 이렇게. 이건 확정은 아니야. 확률이에요. 이거는. 가겠습니다. 연장이라고 그래. 그냥 반복이야. 네가 이런 행동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럼 그대로 갈까 안 갈까? 가겠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적이다. 그러면 기존의 경향이 있다면, 경향 알고 있다면 미래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쌓여있는 자료 가지고 요 경향 가지고 내가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읽어보시고, 귀납법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있어 였는데 여기까지 알아. 그럼 뭐 앞으로 뭐 올라가겠지. 이거 밖을 메꿨죠. 이걸 외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회법이라고 그래.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반면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알아요. 그럼 껴 맞출 수 있어 없어? 이걸 내사법이다, 보관법이라고 그래. 이거 잘하는 친구가 내가 미래소년 코난, 아니 명탐용 코난이라고 그래요. 잘하잖아 걔. 그래가지고 외우지 말고. 그다음에 선 거의다 안 거의대. 선을 걷는데 대충 보고 걷다고 해서 목축법이라고 그래요. 목축법. 그다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 그냥 가중치 없이 똑같이 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근데 3월달이 중요해, 6월달이 중요해. 이게 가중치법이야. 이걸 지수평활법이라고 그래. 외우지 말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선 긋는 기법이에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옛날 선을 주로 연필로 걷겠지. 색깔이 뭐겠어? 까만색이다 보니까 흑선 기법이다, 검은 줄 긋기 기법이라 나왔을 거야 아마. 그게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다? 귀납법이에요. 내용 몰라도 돼. 그냥 귀납인가 연역이만 판단하면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넘어가면 누가 나온다? 중요한 건 얘예요. 직관기법이다. 자, 질문. 얘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요. 판단에 의존한다는 건 객관적 자료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의존하는 거야. 있으면 의존할 이유가 없지. 객관적 경향이나 자료가 있다면 자료에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료에 의해서. 근데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김정은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거야? 북한 무너질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나는 이거 여러 번 받았어. 김일성 죽으면 무너진다고 그랬어. 개놈 새끼들 전문가들 다 잡아와. 김정일이 죽으면 무너진다고 그랬어. 무너진 개뿔 뭐가 무너져. 씨. 김정일이 죽으면 무너진대. 그 말한 전문가들 전부 다 모여봐. 이 새끼 총살이야 그냥. 30인분 사기쳤어 그냥. 그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나 걔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대 한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뭐 군장시켜야 나 잘못한 줄 알았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걔가 죽어가지고 그냥 전시 나가지고 못 가고 막 손도 깎고 앉았더라고. 내가 왜 깎는지 모르겠고 깎고 앉았어 그냥. 머리 푸고. 이거 뭘 푼 거 도대체. 죽으면 엄마한테 보내준대.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그래 앉아갖고 손도 깎고 앉아갖고 내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못 나가고 앉아가지고 이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간. 나쁜 새끼 왜 그때 죽어가지고. 좀 이따 죽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애들 할 것도 없잖아. 다 대강당 모은 다음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는 앞으로 통일 어떻게 하냐는데 나 아무 생각 없이 뭐 그 북한 연방 우리 했다. 연방제잖아. 이게 김일성이 주장이잖아. 그 말했다가 영창할 뻔했어 내가. 아니 나는 말년이어서 그냥 모포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원래 말년 모포하고 싸워요. 그냥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라니까 나갔잖아. 나가서 이제 대정이잖아 내가. 뭐 연설해보라는 거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뉴스 보고 했는데 저 새끼 빨갱이 새끼 아니야? 잡아갈 뻔했어 그냥. 그걸 시켜도 우리 중대장은 뭐 얼굴 뽀얗고 연대장은 난리 났고 지금.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고 있었는데 그냥 왜 불러서 그러니까 잤는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할게요. 자료가 없다니까. 김일성이 죽었을 때 뭐가 될 어찌 자료가 어디 있어?
없잖아 지금. 뭐 판단에 의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직관 기법이야. 그 키워드가 판단 기법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장기야, 단기야. 자료가 없다니까. 장기 시각이고 불확실히 더 커야 돼요. 단기적이고 확실하다면 자료가 있어요. 됐지? 여기에 여러분 제목이 더 중요해요. 아까 봤듯이 흑선 기법은 귀납법, 회귀 분석은 연역법,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직관 기법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시험에 다음 중 분석의 의미가 다른 것을 이렇게 나왔을 때 찾아봐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이걸 끝나지 않아. 요 앞에 것들은 제목만 알면 돼요. 제목만. 얘는 제목이 아니라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